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일명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가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린이 괴질이 아니고 가와사키병의 일종이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괴질 그리고 가와사키병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의대 소아감염과의 은병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린이 괴질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부터 아이들에게 참 위협적인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의사들한테도 좀 생소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명칭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영국에서는 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Temporally Associated with COVID-19이라는 그러니까 약자로는 이제 PMIS-TS 그 명칭을 붙였고 이제 그 후에 미국과 WHO에서는 지금 좀 익숙하신 MIS-C, 즉 네.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름을 붙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연관이라는 용어가 덧붙여졌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정확하게 증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다기관, 우리 몸의 여러 계통 또는 장기를 침범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심장, 콩팥, 폐, 혈액, 그 또 소화기, 피부, 신경계 등의 여러 장기를 침범하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중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원을 한다는 거고요. 검사실의 어떤 염증의 증거, 보통 이제 전신적으로는 열이 24시간 이상 나면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소견들이 발견되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네. 소위 ESR, CRP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터루킨 6라는 그런 이제 사이토카인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가와사키병이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비슷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증상에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에서는 이제 발생 연령대에서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증상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가와사키병이 이제 다른 말로 피부, 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고 네. 합니다. 즉 말 그대로 피부하고 점막, 그다음에 림프절에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피부 점막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피부에 발진이 네. 생길 수 있고요. 그 발진 형태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홍반성,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고,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혓바늘이 돋는 소위 이제 딸기와 같이 될 수 네. 있고, 결막 충혈, 눈이 이제 충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붓는 그런 증상 나오고, 주로 이제 피부 중에서도 이제 점막 쪽의 증상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 그러면서 이제 보통 고열이 네. 한 5일 이상 지속되고 나중에 이제 회복될 때 손발의 피부 끝에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면역 조절에 이상이 생긴 네.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둘 다 증상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MIS-C는 이제 이러한 그 가와사키병의 어떤 피부 점막 그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더 MIS-C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장에 관련된 거, 즉 네.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역할, 이 갑자기 나빠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복부 증상, 즉 복통이 심하게 온다거나 설사 네. 증상 같은 것들이 주말에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 가와사키병보다는 네. 가와사키병의 일부,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네. 그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가와사키 쇼크 증후군이 MIS-C 그러니까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비슷한 게 더 많다고 맞습니다. 할 수가 예,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가와사키병과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증상은 같고요. 차이점에서도 발병 연령대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가와사키병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일본, 또 중국, 대만, 즉 아시아권 소아들, 특히 5세 미만 소아들한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근데 이 MIS-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한 명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주로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네.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발생 연령대가 주로 이제 6세 이상, 음. 심지어 이제 20대에서도 발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사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인종적인 차이랑도 역시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잠깐 이제 궁금해진 건 이 아시아와 유럽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종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어떤 유전적인 음.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예방 접종에 있어서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CG 접종. BCG 접종이 이제 코로나19랑 관련해서도 음. 예방 백신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CG 접종을 맞는 나라와 맞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 발생률이라든가 중증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BCG 접종을 생후 4주 이내에 네. 국가 필수 접종으로 맞는 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러니까 BCG를 기본적으로 접종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MIS-C의 발생률이 적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보고요. 서양에서는 지금 이제 대부분 BCG 접종을 기본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에서는 좀 더 발생률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역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 4월이죠. 유럽에서 처음 발병 보고가 나왔습니다. 관심이 쏠린 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적 연관성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를 했었고, 네. 그 뒤를 이어서 이 MIS-C의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연관성 때문에 일단은 인과관계를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MIS-C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의 일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거나 또는 이제 혈청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역시 관련성을 의심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그리고 가와사키병 이 둘 다 아이들에게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닌 거죠. 가와사키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소아들한테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발생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가와사키병 자체는 이제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가와사키병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한 사례인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이라든가 네. 이 MIS-C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일반인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확인된 사례가 네. 하나도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특히 좀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네.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쇼크 증후군, 네. 그 다음에 폐혈증, 심근염, 이런 이제 유사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발열과 그런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질환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잘 감별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가와사키 병은 좀 흔히 발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국내에서 가와사키 발병이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고는 없을까요? 국내에서는 1월서부터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가와사키병 발병이 더 늘고 있다라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가와사키병의 발생이 특별히 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국내에서 보고된 2개 병원 사례에서도 네. 가와사키병의 발생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의심 사례가 정말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가와사키병으로 판명이 났죠. 그러면 선생님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면역 조절에 이상이 생긴 증후군의 치료가 상당 부분 비슷한데요. 이 가와사키병의 치료랑 또는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의 치료와 MIS-C의 치료가 상당 부분 겹친다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대증 치료
뿐만 아니라 또 가와사키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조절제가 되겠고요. 면역 조절제가 그 면역 글로불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플렉시마브라든가 흔히 이제 마브로 끝나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 조절제를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두 가지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다행히도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보통 가와사키병은 치료제를 쓰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일까요? 전형적인 가와사키병, 그 경우에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 치료가 가장 기본이고 한 번만 투여하는 것으로도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80%? 네. 네. 그 외에 이제 아스피린을 추가로 투여하는데 그 아스피린을 가와사키병에서 투여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가와사키병이 관상동맥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네. 결국 가와사키병은 놓치면 안 되는 병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관상동맥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와서 면역 반응의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게 면역 조절에 이상을 일으키는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네. 잘 지키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증상이 심하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등교 계약도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둔 부모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사한 가와사키병의 발생률이 기존의 국내 발생률보다 특별히 더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일반인들께서는 좀 안심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고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병까지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신고 체계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직 그 일반인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의지대 은병욱 교수님과 함께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그리고 가와사키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아이 생각하면은 걱정을 늦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면역 키우는데 영양 공급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